안녕하십니까. 2017년 3회 정기기사 제2과목 전력공학 문제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로 보시면 21번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21번 문제를 읽어보면 잠깐 써놨는데요. 부하 역률이 현저히 낮은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이 아닌 것, 부하 역률이 낮아지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 한번 볼까요? 자, 첫 번째 이걸 먼저 보자. 전력 손실 측면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전력 손실은 우리가 계산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계산 한번 해볼까요? I자승 R이죠? 네, I자승 R입니다. I자승 R에서 I라는 놈은 어떻게 계산된 거지? P는 VI 코사인 세타에서 I를 구하라 그러면 I는 V 코사인 세타분의 P가 되겠네요. 그죠? 예. 자, 그러면 얘를 다시 써보면 V 코사인 세타분의 P에다가 전류 I의 자승이니까 자승 R 이렇게 하면 결과가 V 자승 코사인 자승 세타 분의 P 자승 R이 되겠죠. 자, 역률이 나쁘면 전력 손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커지겠네. 반비례하니까 전력 손실은 커질 것이다. 전력 손실 증가. 답이 3번에 있네요. 이건 3번이고요. 요거에 대한 답입니다. 전력 손실이 증가한다. 3번에 이런 말이 있네요. 그죠? 그 다음에 전압 강화 측면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전압 강화. 우리 전압 강화 2라는 놈은 다 써드리지 않겠습니다. I에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X의 사인 세타죠. 역률이 낮아지면 당연히 전압 강화도 대단히 많이 생기는 거죠. 전압 강화가 많이 생깁니다. 전압 강화가 증가할 겁니다. 선로의 전압 강화 증가 4번에 이런 말이 있네요. 그 다음에 1번에 보시면 전기 요금의 증가 그랬는데 1번은 전기 요금이 증가됩니다. 자, 무슨 소리냐? 우리 한전에서는 여러분들 수용가의 역률을 우리 부하를 쓰고 있는데 모타를 하나 씁니다. 모다. 이 모다를 쓰고 있는데 이 모다의 역률이 항상 얼마가 되기를 한전에서 원하고 있냐면 90에서 95%를 유지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모다를 오래 쓰다 보니까 역률이 많이 떨어졌어요. 역률이 많이 떨어져서 80%가 됐습니다. 그러면 한전에서는 전기요금을 여기다 부과를 해버립니다. 더 증가를 시켜버려요. 왜 얼만큼 증가시키느냐? 얘가 기본 1% 떨어진 데마다 90에서 1% 떨어지는 데마다 기본요금에 0.2%씩을 더 추가로 내게 합니다. 전기요금이 더 증가될 수밖에 없다. 역률이 떨어지면 증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2번에 보면 유효전력의 증가라고 되어 있는데 역률은 유효전력하고 관계가 있다 없다? 역률은 무효전력하고 관계가 있는 거죠. 무효전력하고 관계가 있다. 그래서 답이 2번이 됩니다. 2번이 답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22번을 보시겠습니다. 22번. 초호각의 역할, 초호각, 초환, 초환, 아킹혼, 아킹각, 아킹혼 뭐 이런 말들을 쓰고 있는데 이게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 거냐면 우리 철탑에 보시면 애자가 있고요. 애자를 좀 쳐다보신 분은 보일 겁니다. 이렇게 밑에 위로다 이렇게 어떤 각을 주든 이렇게 환을 만들든 각을 주든 이런 것들을 설치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전선이 이렇게 매달려 있는 거죠. 전선이 이렇게 매달려 있습니다. 쟤는 무슨 역할을 하는 거냐? 예를 들어서 어떤 이상전압, 뇌가 쳤습니다. 뇌가 치면 이상한 전압이 상주파 60Hz만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이상한 전압이 여기에 탁 도달을 했어요. 뇌가 쳤을 때. 그러면 이 뇌전압은 대단히 높기 때문에 공기의 절연을 파괴해 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아킹혼, 아킹링이 없으면 공기의 절연을 파괴해서 여기에 도전로를 형성하고 얘가 철에 붙어 있으니까 철은 접지를 해놨거든요. 이 접지점을 통해서 아마 방전이 될 겁니다. 방전이 돼야 좋은 거죠. 사실은 이상한 전압이니까. 이게 이상한 전압이 저쪽 변전소로 안 걸려면 방전이 되는 게 사실은 좋은 건데 애자의 공기의 절연을 파괴하기 때문에 애자를 나중에 소손시켜버립니다. 파괴시켜버린다 이 말이에요. 파괴시켜버리면 안 되니 얘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상전압이
여기 환이 됐든 혼이 됐든 여기서 아크를 일으켜서 이렇게 빠져라 이 말이야. 도전호를 이렇게 만들어주면 이상한 전압이 이렇게 나갈 거다. 그럼 애자가 뭐 되는 거예요? 보호되는 거다. 그 애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달아주는 것이 아킹링, 아킹혼이다. 답이 3번에 있네요. 3번에. 아킹링, 아킹혼 용도. 다음 23번을 보시겠습니다. 23번. 자, 23번은 전력 콘덴서에 의해 얻을 수 있는 전류는 그랬는데요. 전력 콘덴서에 의해서 얻을 수 있는 전류는 그랬는데, 자, 우리가 쉽게 이렇게 보죠. 델타 결선 어떤 변압기가 있고요. 선로를 이렇게 한 100km 끌고 갔습니다. 이렇게 100km 정도 끌고 갔어요. 그럼 얘는 대지면하고 얘는 어떤 철탑이 됐든 전주가 됐든 이걸 거쳐서 이렇게 전선이 갔을 건데, 이 대지면하고 얘하고는 무슨 역할을 하느냐? 여기에는 상전압이 걸려 있고요. 대지의 전압은 몇 볼트? 0볼트입니다. 그죠? 대지. 지구의 전위는 0볼트죠. 전위에 차가 있다 보니까 어떤 전선으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얘가 Y결선이다. 전선을 이렇게 대지하고 물려 있다면 전위 차에 의한 전류는 아마도 이를 겁니다. 직접 접지가 돼 있다면. 그런데 얘가 직접 접지가 아니고 이렇게 비접지야. 방금 전처럼 접지가 안 돼 있는 형태면 얘를 이 차만큼 전류가 흘러야 되는데 어디로 흐르느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콘덴서처럼 작용하는 놈이 생기더라 이거야. 콘덴서처럼. 그걸 우리가 정전 용량이라고 합니다. 정전 용량. 용량성 리액턴스 XC 성분에 의해서 이 전이 차만큼의 전류가 어디에? 이 전선에 충전이 되더라. 이 전류가 충전되는데 저 전류, IC 충전 전류는 뭐? 용량성 리액턴스에 대한 전압, 각상 전압에 대해서 충전이 됐다 이 말이야. 얘를 다시 쓰면 얘는 오메가 C분의 1인 거죠. 회로운 시간에 배우셨어요. 그죠? 용량성 리액턴스 XC는 오메가 C분의 1이다. 분의 1의 2다. 얘를 번문수로 풀면 곱해서 내려오고 곱해서 올라가죠. 그렇죠? 그러면 오메가 C2가 될 겁니다. 오메가 C2가 된다. 문제가 뭐였죠? 전력 콘덴서에 의하여 얻을 수 있는 전류는 그랬는데, 자, 여기에 보면 제가 이걸 좀 빠뜨렸네요. 방향성 벡터이기 때문에 안 곱해졌었는데, 얘는 제2의 오메가 C 진상 성분의 어떤 용량성 리액턴스 분의 1인 거죠. 분의 1입니다. 분의 1분의 2다. 만약에 얘가 오메가 L이다 그러면 오메가 L은 J 오메가 L이 되는 거지.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XL 값은 J의 오메가 L이고 XC 값은 J의 오메가 C분의 1이다. 어떤 방향성 벡터를 이렇게 곱해줬다. 그게 용량성 리액턴스, 유도성 리액턴스다. 이렇게 만들어주면 여기에 앞에 뭐가 붙는 거예요? 올라가면서 J의 오메가 C2가 된 거죠. 자, 그럼 얘는 이렇게 표기할 수도 있나 보십시오. 오메가 C2에다가 얘를 극좌표 형식으로 나타내면 90도 앞서 있다. 누가? 충전 전류가 전압보다 유상이 몇 도 앞서 있다? 90도 앞서 있는 충전 전류가 전압보다 유상이 90도 앞서 있는 전류다. 그걸 우리가 진상이라고 하죠. 만약에 이게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단락전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입니다. 자, 왜 그러냐? 단락전류라는 놈은 우리가 이렇게 계산하죠, 여러분들. 책에서 I 구하시오, 고장전류 구하시오 그러면 I는 Z분의 2로 구하셨을 겁니다. 그러면 그 단락전류는 삼상 단락전류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은 얘는 R 플러스 J X분의 뭐가 된다? 2가 된다. 유도성 리액턴스입니다. 유도성. 얘는 J의 오메가 XL은 아까도 제가 다시 썼지만 R을 무시한다면 오메가 L 값이다. 분의 2다. 얘를 다시 쓰면 이 J가 올라가면서 뭐가 돼? 마이너스 J의 오메가 L분의 2가 되는 겁니다. 그죠? 오메가 L분의 2가 되고 이걸 다시 방향성 극좌표로 바꿔라 그러면 오메가 L분의 2에다가 각 마이너스 90도 뒤져 있는 전류는 삼상 단락전류, 고장전류는 일반적인 고장전류는 뭐다? 위상이 90도 전압보다 뒤져 있는 전류다. 그러나
C에 의한 충전전류는 전압보다 이상이 몇 도 앞서 있는? 90도 앞서 있는 진상의 전류다. 얘는 지상의 전류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륜 콘덴서에 의하여 얻을 수 있는 전류, 얘는 진상의 전류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이 2번이 되겠고요. 2번. 자, 그 다음에 24번을 보시면 24번은 배전용 변전소의 주변압기로 사용되는 것은 그랬는데 배전용 변전소, 배전. 우리가 배전이다 그러면 몇 킬로볼트가 됐든 3, 4, 5 킬로볼트가 됐든 765 킬로볼트가 됐든 154 킬로볼트가 됐든 얘네들을 받아서 1차 측의 변압기를 받아서 2차 측에서 몇 볼트로 배전 전압이 얼마? 22,900볼트로 만들어주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높은 전압을 낮은 전압으로 뭐 한 거예요? 승합한 거야, 강압한 거야, 낮춘 거야, 높인 거야? 낮춘 거죠. 그래서 강압용을 사용하고 있죠. 강압용 변압기. 얘를 최승 변압기 또는 최강 변압기라고도 하죠. 강압용 변압기를 또 무슨 말로도 한다? 최강 변압기라고도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발전소에서 발전소는 발전기를 돌리면 회전체이기 때문에 전압을 많이 크게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22에서 23kV를 만들어냈다. 얘를 송전하려면 높은 전압을 만들어줘야 되겠죠. 여기 변압기가 있습니다. 변압기를 23kV를 받아서 765kV로 승합했다. 이런 변압기는 뭐예요? 승합용 변압기죠. 승합용. 다른 말로 최승 변압기입니다. 최승 변압기. 배전용에서는 이걸 쓰는 거고 우리가 발전소라든가 변전소에서는 승합용을 많이 사용한다. 배전용은 높은 전압을 낮은 전압으로 만드는 거다. 발전소에서 22,900 그대로 만들어서 그대로 공급하면 안 됩니까? 그러면 1대1 변압기니까 그건 변압을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 그죠? 예. 답이 그래서 1번이 되겠고요. 자, 25번을 좀 보죠. 25번. 델타 결선된 삼상 변압기를 사용한 비접지 방식의 선로가 있다. 이때 일선 지락 고장이 발생하면 다른 건전한 두 선의 대전압은 지락 전에 몇 배까지 상승되는가요? 그랬는데요. 자, 우리 델타 결선이라고 그랬는데 델타 결선만 볼 게 아니라 우리 Y 결선도 좀 보고요. 그 다음에 Y 결선에 중성전을 접지한 것도 보고 알루다 접지한 거, 그 다음에 델타 결선도 보고 Y 결선에 소리액터 접지까지도 한번 같이 전위 상승이 어떻게 되나 좀 보겠습니다. 자, 무슨 소리냐면 Y 결선에 직접 접진해 놨다. 한 상이 지락됐다. 그랬을 때 이 나머지 지락된 상을 뺀 나머지 건전한 요 두 상, 얘들 이 건전한 상의 전위 상승이 어떻게 되느냐? Y결선에서는 0.75배까지밖에 전위 상승이 되지 않습니다. 전위 상승이라고 할까요, 여기? 전위 상승이 0.75배까지 되지 않습니다. 요거는 알의 크기에 의해서 변화가 좀 있고요. 그렇지만 얘도 1배를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 델타 결선에서는 한 상이 지락됐을 때 나머지 건전한 상, 얘들의 전위 상승은 루트 3배까지 되고요. 그 다음에 소리액터 접두 계통에서 한 상이 지락됐다 그러면 나머지 건전한 이 두 상은 루트 3배 이상의 전위 상승을 가지고 옵니다. 지락 전류는 어떤 게 가장 크냐? 고장 전류. 지락이 생겼을 때 지락 전류는 가장 큰 게 Y결선의 직접 접지 같은 경우는 3I0의 지락 전류, 대단히 큰 지락 전류가 발생이 됩니다. 그 다음에 얘는 저항 접지 같은 경우는 얘보다는 약간 적습니다. 얘보다는 약간 적고요. 얘는 얼만큼 적냐? 이때 지락 전류는 J자가 붙어도 되고 안 붙어도 됩니다. 이건 뭐 방향성이니까. 루트 3 오메가 CV만큼 지락 전류가 커집니다. 지락 전류가 커지는데 이게 큰 거냐? 이 C라는 놈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방금 전 문제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얘가 정전 용량에 의한 C 값이에요. 얘는 단위를 보시면 알겠지만 대개가 마이크로페럿 단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10의 마이너스 6승 값이다 이 말이야. 너무너무 작습니다. 아주 작은 전류입니다. 지금 다시 설명을 드리면 Y결선의 직접 접지 같은 경우 지락 전류가 대단히 크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델타 결선의 비접지는 얼마다? 대단히 작다. 얘보다도 더 작은 게 소리액터 접지 계통입니다. 얘는 얘보다도 대단히 작습니다. 아시겠죠? 네. 지락 전류가 작으면 어떤 단점이 있을까요?
단점은 얘는 고장전류, 지락전류가 크기 때문에 보호개전기 적용이 보호개전이 아주 쉽습니다. 지락전류 읽기가 쉽다 이 말이야. 보호개전기 적용이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그러나 얘들은 전류값이 적기 때문에 보호개전기 적용이 곤란합니다. 안정도 측면에서 볼까요? 과도 안정도 측면에서 보면 고장전류가 큰 데가 안정도가 가장 안 좋습니다. 고장전류가 아주 작기 때문에 안정도 측면에서는 아주 좋습니다. 반드시 외워두셔야 됩니다. 요거 하나만 가지고도 문제 한 번 나올 때 5문제는 풀 수 있어요. 그만큼 많이 처음에 출제되는 문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전위 상승 측면. 한상이 지락됐을 때 직접 접지는 전위 상승이 거의 안 된다. 비접지 계통이나 소렉터 접지 계통에서는 전위 상승이 누수 3배 이상이다. 지락전류는 직접 접지 계통에서는 지락전류가 가장 크다. 보호개전기 적용이 아주 용이하다. 비접지 계통이나 소렉터 접지 계통에서는 지락전류가 어떻다? 너무너무 작기 때문에 보호개전기 적용하기가 곤란하다. 안정도 측면에서는 전류의 크기에 따라서 안정도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전류가 아주 큽니다. 고장전류가 아주 크기 때문에 안정도 측면이 별로 좋지가 않다. 안정하지가 않다. 계통이 안정하게 운전하기가 쉽지가 않다. 그 다음에 얘는 소렉터 접지 계통이나 비접지 계통에서는 지락전류가 대단히 작기 때문에 안정도 측면에서 아주 안정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을 찾아보면 25번은 델타 결선에서의 지락전류는 대전압은 지락전의 몇 배? 루트 3배라고 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답이 2번이 되겠고요. 자, 26번은 22kV, 얘가 성간전압이라고 그랬어요? 상전압이라고 그랬습니까? 성간전압이 됩니다. 아무 말 없으니까 60Hz 1회선 3상 송전선의 무부하 충전전류는 약 몇 암페어가 되는지 충전전류를 계산해 보시오 그랬습니다. 23번하고 연결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6번은 충전전류를 구하시오. 충전전류는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오메가 C2 곱하기 전체 길이를 곱해주라 그랬습니다. 자, 오메가 값은 각주파, 전기 각주파수 2파이 F 값이고요. C는 단위를 잘 보셔야 돼요. 단위가 마이크로 페럿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이제 암페어 구하라 그랬으니까 페럿인 기본 단위로 바꿔줘야 됩니다. 킬로미터당 값이라 했으니까 이 나중에 선로의 길이가 주어지면 선로 몇 킬로미터를 곱해줘야 킬로미터 지워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마이크로 페럿을 바꾸려면 10의 마이너스 6승을 곱해줘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2 곱하기 파이 3.14 곱하기 60Hz 곱하기 C 값이 얼마 주어졌나요? 0.5 마이크로 페럿이네. 0.5 곱하기 10의 몇 승 곱해줘라? 마이크로 페럿을 바꾸려면 기본 단위 마이너스 6승을 곱해줘라 곱하기 거리 곱해주라 그랬습니다. 거리가 얼마? 몇 킬로미터? 20km 곱하기 전압이 빠졌네. 어이구 죄송합니다. 여기 전압이 빠졌네. 그죠? 네, 전압은 얘는 상전압이고 한상의 전압이고 우리가 주어진 것은 성간전압이 주어졌으니까 성간전압을 상전압으로 누수 3으로 나눠야지만 뭐가 되는 거예요? 얘가 상전압이 나오는 거죠. 다시요. 성간전압을 누수 3으로 나눠야 상전압이 나옵니다. 그죠?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다. 자, 이렇게 해줬더니 얘가 48A 나오더라. 답이 4번에 있네요. 그죠? 4번. 자, 27번 보겠습니다. 27번 개폐서지의 이상전압을 감쇄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것은 그랬는데 개폐서지가 뭐냐면 우리가 스위치를 온오프 할 때 또는 차단기를 온오프 할 때 뭐가 나오죠? 이렇게 여러분들 가정에서 단로 스위치라고 그러죠? 전등 껐다 켰다 또는 뭐 냉장고에 있는 냉장고를 껐다 켰다 하진 않죠? 그래 콘센트를 뺐다 켰다 하지. 그거 말고 예를 들어서 전등밖에 없네요. 그죠? 네. 전등을 전멸하기 위해서 온오프 할 때 그걸 개방하고 폐로 할 때 나오는 아크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서지라고 하는데 그 개폐 서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개폐 서지가 너무 크다. 그 개폐 서지를 없애야 되는데 그 개폐 서지를 없애야 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게 뭐냐 그랬는데 답이 4번에 있습니다. 개폐 저항을 설치하면 됩니다. 저항. 만약 차단기 서킷 브레이커 이건 스위치고요. 스위치에 대한 얘기고 만약에 차단기다 서킷 브레이커다 그랬을 때 얘가 어떤 가스 차단기라든가 진공 차단기 나중에 배우시겠습니다만 V12
이런 것들을 개폐할 때는 개폐 서지가 대단히 크게 나옵니다. 개폐 서지. 개방하고 폐로 할 때 나오는 서지가 대단히 큽니다. 그 서지를 잡으려고 뭘 달아줘야 된다? 얘들을 없애려면 서지 흡수기를 달면 됩니다. 서지 없어봐라고 하는 서지, 우리나라 말로 서지 흡수기를 설치해주면 됩니다. 이거 말고 이것도 서지지만 뇌가 쳤다든가 어떤 이런 거에 의해서도 아크가 발생을 하고 번개가 자체가 아크죠. 그 아크가 발생했을 때 그런 것들을 잡아주는 건 뭐냐? 뇌 서지를 잡아주려고 하면 뇌 서지를 잡으려고 하면 뭘 달면 된다? 피레기를 설치하면 된다. 뇌 서지는 피레기 차단할 때 개폐 서지가 크게 나온다 그러면 SA 서지 흡수기 스위치나든가 차단기에 이거 외에도 또 설치해 줄 수 있는 게 뭐다? 지금처럼 얘기하는 개폐 저항기를 설치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답이 4번이 되겠고요. 자, 28번을 보겠습니다. 28번. 모선을 보호하기 위한 개전기로 사용하면 가장 유리한 것은 그랬는데, 자, 요거는 답을 여러분들이 좀 외워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거 설명을 드리기 시작하면 너무 개정이 조금 깊어지기 때문에 모선이 뭔지만 좀 말씀을 드리게요.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저쪽 발전소에서 발전한 전압을 발전기는 Y결선 합니다. Y결선에서 변전소로 이제 1차 변전소로 보내줘야 돼요. 변전소로 보내줘야 되는데 전선들을 이용해서 예를 들어서 1차 변전소에 이렇게 왔다고 하죠. 그러면 이 전선을 받아들여서 어떤 다시 분배해줘야 되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걸 뭐라고 하냐? 모선이라고 합니다. 모선. R상의 모선, 다음에 S상 모선, 그 다음에 T상 모선이 이렇게 따로 있어요. 그럼 여기서 한 가닥씩 또 따서 R상 거, S상 거 따서 여기다 뭐 설치하는 거야? 이제 TR을 이렇게 1차 측, TR 2차 측을 설치하고 좀 더 연장해서 그리겠습니다. 연장해서 그리면 여기에 R상, S상, T상을 빼내서 R상 모선, S상 모선, T상 모선을 만들고 R상, S상, T상 모선을 만들고 이제 여기서 송전선을 또 끌고 나가야 되겠죠. 송전선, R상의 모선에서 S상, T상 다 전부 다 끌고 나서 해서 송전선로를 이렇게 TL라인이라고 하는 송전선로 트랜스미션 라인을 끌고 나옵니다. 이거 하나만 끌고 나갈 게 아니라 여기서 뭐 예를 들어서 여기가 서울에 있다. 서울에 변전소가 있는데 수원으로 보내주고 싶다 그러면 수원 송전선로 또 그 변압기에서 나온 전압을 또 저쪽 안양으로 보내고 싶다 그러면 안양 TL을 또 만들어줘야 되겠죠. 이런 것들 우리가 버스 또는 모선이라고 한다. 이것도 모선이 되겠죠. 상당히 중요하죠. 저런 것들이 고장나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 어떤 보호장치를 해야 되는데 그 보호장치를 가장 유리한 게 뭐냐? 거리 방향 계정기다. 거리 방향 계정기다. 이렇게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29번을 좀 보겠습니다. 29번. 29번은 현수애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는데 현수애자는 어디에 달린 게 현수애자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길거리 다니시다 보면 이렇게 전주가 있고 전주에 전선이 아마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애잘 달아놓고 일단 전선을 이렇게 묶어놓고 반대쪽에 또 이렇게 반대쪽입니다. 이게 반대쪽에 그림을 잘 못 그려서 그렇지만 반대쪽에 또 이렇게 애잘 달아놓고 이렇게 점파해서 전선을 또 이렇게 보내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보내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 사용하는 애자 이걸 현수애자라고 합니다. 현수애자. 옛날에는 이게 뭐로 돼 있었냐? 사기로 돼 있었습니다. 사기. 그릇 만드는 거 흙을 소성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사기 그릇입니다. 사기로 돼 있었고 지금은 이걸 너무 무겁고 다루기가 어렵다 보니까 폴리머 애자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폴리머 애자는 고무로 다 만든 겁니다. 고무 중합체로 고무로 다 만든 겁니다. 주 재료가 고무입니다. 이 고무로 다 만든 애자를 사용은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이 현수애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는데요. 1번부터 좀 보시면 애자를 연결하는 방법에 따라서 클레비스형하고 볼소켓형 두 가지가 있답니다. 클레비스형하고 볼소켓형 두 가지가 있고요. 맞고요. 두 번째, 큰 하중에 대하여는 2연 또는 3연으로 한다 그랬는데 이 전선이 너무 무거워. 전선이 막 겁나 무거워. 그러면 여기다가 병렬로 이렇게 하나 더 달아라 이거예요. 이게 2연이 되는 거고 3개 달면 3연이 되는 겁니다. 묶어서 전원을 여기다 묶겠다 이거지. 여기다 이렇게 묶는 것을 우리가 련수라고 합니다. 련수.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애자의 연결계수를 가감함으로써 숫자를 가감함으로써 이무의 송전전압에 사용할 수 있다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22,900V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배전선로의 애자 개수는 약 2개에서 3개로 한 절연도 유지하고 정기적으로 고정도 하고 기계적으로 고정도 하고 전기적 절연도 충분히 유지할 수가 있다. 그러나 얘가 예를 들어서 66kV다 그러면 애자가 갑자기 늘어납니다. 3에서 4개로. 그 다음에 154kV는 애자의 개수가 9에서 11개로 늘어납니다. 345kV는 애자의 개수가 18개에서 22개로 늘어나고요. 그 다음에 765kV는 애자 개수가 몇 개지? 38개에서 약 44개로 늘어납니다. 공부하셨을 거예요. 그죠? 네. 애자 개수를 늘려야지만 절연을 유지할 수 있는 거죠. 어디하고 어디의 절연? 전선과 어디? 이거 철탑이라고 하면 다 쇳덩어리잖아요. 그죠? 이 거리가 멀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너무 가까우면 서로 뭐 하겠어요? 아크가 튀고 방전을 시작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애자 개수를 늘리면 된다. 네 번째, 2에서 4층의 간 모양의 자기 편을 시멘트로 접착하고, 이거는 LP 애자, 핀 애자를 얘기하는 거네요. 전주가 있으면 전주에 이렇게 간 모양으로 해서 이렇게 된 피자 애자 보셨을 거예요. 피자, 애자 보셨을 겁니다. 이런 애자. 이런 데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핀 애자 또는 LP 애자라고 합니다. 저 애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자, 그 다음에 30번을 봅니다. 30번. 30번은 그림과 같은 삼상 송전선에서 송전선 전압이 3,400V이다. 전피에서 삼상 단락 사고가 발생했을 때 발전기에 흐르는 단락 전류를 계산하시오 그랬어요. 우리 단락 전류. 여기는 삼상 단락이라 그랬네요. 그죠? 삼상 단락 전류를 구하시오 그러면 여러분 그냥 공식은 Z분의 2입니다. 사실은 Z분의 2로다 그냥 계산하시면 되는데, 삼상 단락하고 이상 단락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지락 고장이 발생할 수도 있고 이런데, 이 지락 고장이 발생했을 때는 지락이 되면, 선로가 지락이 되면 영상분 임피던스, 정상분 임피던스, 역상분 임피던스가 다 고려돼야 됩니다. 이상 단락이 생기면 Z1과 Z2, 정상분과 역상분 임피던스를 고려해야 되고요. 삼상 단락은 이거는 우리가 얘기하는 평형 고장이야. 평형 고장이야. 평형 고장에서는 정상분 임피던스만 고려하면 됩니다. 이런 것들은 두 상이 단락됐거나 한 상이 지락됐거나 하면 불평형이 된 거죠. 불평형 고장이 발생을 하면 우리가 고장 계산할 때 대칭 좌표법이라는 걸 사용해야 돼요. 그죠? 불평형 고장에서는 대칭 좌표법을 사용해야 되고, 이런 평형 고장에서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I3S 계산해라 그러면 어떤 방법을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오음법, 그 다음에 퍼센트 임피던스법을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평형 고장에서는 어떤 걸 사용한다고? 오음법, 퍼센트 임피던스법. 또는 뭐 여러분들이 좀 더 큰 계통을 고장을 계산하고 싶다 그러면 PU법을 사용하시면 되는 거다. 아시겠죠? 불평형 고장에서는 대칭좌표법, 그 다음에 평형에서는 이 방법을 사용하게 되는데, 자, 우리가 지금 삼상 단락은 평형이라 했으니까 이때 고장 전류 계산하시고 그러면 Z1 정상분 임피던스에 대한 한 상의 전압을 집어넣으면 되는 것이다. 임피던스라는 것은 이렇게 계산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R 플러스 J의 X 값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거의 유도성 리액턴스 값이죠. 사실은 R 플러스 J X분의 2가 되는 것이다. 그럼 얘를 다시 계산하면 R의 자승 플러스 X의 자승분의 전압으로 나눠주면 되는 것이다. 자,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R값과 X값을 구분을 할 줄 아셔야 되는데, 우리가 코일로 된 거, L값, 얘가 결국은 이거 아니야, 그죠? 여러분들, R 자승 플러스 XL, 유도성 리액턴스는 오메가 L값이잖아, 그죠? 그 L, 인덕턴스, 코일로 다 만들어진 게 어디에 있어요? 발전기하고 선로의 1.25ohm하고 그 다음에 1.75ohm이 L값이네. R값은 그럼 어떤 거야? 저항표기는 0.325ohm이 R값이죠. 그래서 얘를 표기해 보면 0. 얼마가? 3가 저항값이고 나머지는 유도성 리액턴스 값이라는 거죠. 네, 오hm 값으로 주어졌으니까 걔가 얼마? 다 합치면 1.2, 1.75 합치면 걔가 5라는 것 같습니다. 그죠? 네, 5의 자승분의 전압은 얼마 주어진 거예요? 전압은 어디 주어졌나요? 3,300V. 송전단 전압 그랬는데 걔가 무슨 전압이야? 네, 걔는
선간전압이라 그랬어요. 그죠? 아무 말 없이 주어졌으면 선간전압이다. 근데 여기 우리는 상전압이잖아. 상전압을 구하는 거니까 누수 3분의 V를 나눠줘야 되겠죠? 걔가 얼마? 3300V를 이렇게 나눠줘야 되겠다. 계산하시면 된다. 선생님, 좀 이상한 게 이게 상전압인지 선간전압인지 이게 구분이 안 된다. 주어지는 게. 우리가 단선도를 그려서 지금 단선도를 그려서 뭐 L값도 주어졌고 O음값도 주어졌고 L값도 주어졌고 이렇게 주어졌고 전압을 인가합니다. ES. 대지하고의 단선도를 그려서 우리가 주어지지 이 전압을 주어지지 그럼 얘는 상전압, 한상의 전압값이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림상에서는 한상의 전압값이 주어진 거야. 전압값으로 계산하시오 이 말이야. 그건 상전압이다. 상전압이 줬을 때 한상의 저항값, 한상의 임피던스 값, 한상의 리액턴스 값이 주어진 거지. 이게 어떤 뭐 성간으로 다 이렇게 세상 거를 합해서 준 게 아니더라 이 말이야. 그러니 얘를 주어줄 때는 이 상전압을 임피던스 값으로 나눠야지 된다. 그러면 우리 문제에서 주어진 건 성간전압이라서 얘를 루트 3으로 나눈 이렇게 상전압으로 집어넣어 주는 게 맞는 것이다. 이렇게 구분을 좀 하셔야 된다. 답이 380.27A가 나오네요. 그죠? 3번. 계산기는 여러분들이 좀 눌러봐 주시고요. 그 다음에 31번을 보겠습니다. 조속기의 폐쇄 시간, 조속기가 뭐야? 조속기? 우리가 발전소라든가 이런 데 가시면 발전소에 유효전력을 조정하는 경우가 있고요. 유효전력. 그 다음에 발전소에서 뭐도 만들어준다? 무효전력도 조정을 해줍니다. 무효전력. 상당히 어렵네요. 그죠? 유효전력과 무효전력을 조정을 해줘야 되는데 유효전력은 뭐 갖고 조정하면 되냐? 유효전력을 조정하는 P를 조정하는 것은 무효전력은 Q를 조정하는 것은 도대체 뭐 갖고 해야 되느냐? 유효전력을 조정하는 것은 여러분들 수력발전소에 가면 수력발전소에서 물량을 크게 해주면 P가 증가가 됩니다. 유효전력이 많이 나오는 거고요. 물량을 예를 들어서 작게 해주면 유효전력이 작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무효전력을 조정해 주는 것은 뭐를 조정하면 되냐면 무효전력을 조정한다. 무효전력.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조상설비를 설치해서 전압을 높여주고 낮춰주고 하죠. 진상의 무효전력을 개통에 공급해주면 설명을 좀 들으세요. 진상의 무효전력을 개통에 공급해주면 무효분이 뭐가 되지? 역률이 좋아지죠. 사인 세타값은 나빠지는 거죠. 진상을 공급해주면. 그러면 역률이 좋아진다는 얘기는 얘가 전압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지상에 운전을 해줬다. 지상 운전을 하면 역률은 나빠지지만 무효분, 사인 세타 성분이 좋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상 성분일 때를 개통에 공급해주면 전압은 낮아집니다. 이런 것들을 뭐 갖고 한다? 무효 성분 가지고 한다. 무효전력을 조정해주면 된다. 그럼 무효전력을 조정하는 것은 전압 조정이나 마찬가지네. 결국은 전압을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 뭐야? 계자의 계자를 과여자하든가 부족여자하면 얘가 변한다는 얘기네. 부족여자하거나 과여자하면 무효전력이 변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계자를 많이 내고 조금 내면 유기기전력 2가 어떻게 되는 거야? K파이 N에서 이 계자 저항, 계자가 얘가 자속이 많이 나가면 전압이 올라가고 자속, 이 자속이 적게 나가면 전압, 유기전력도 작게 나간다는 얘기네. 결국은 발전소에서 뭐를 조정하면 자속을 조정하면 자속의 크기를 조정하면 뭐가 된다는 거야? 전압이 조정된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개토에서 부를 땐 뭐라고 하느냐? Q를 조정하면 전압이 변한다. 그래서 QV 컨트롤 한다고 합니다. 컨트롤. 다음에
유효 전력을 많이 내보내거나 적게 내보내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유효 전력을 많이 내보내는 방법은 물량을 많이 내보내거나 증기를 많이 내보내면 됩니다. 그러면 터빈이 빨리 돌아갈 거고 터빈이 빨리 돌아가는 만큼 발전기 회전자가 빨리 돌아갈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주파수가 변합니다. 주파수가 변합니다. 그래서 얘를 우리가 PF 컨트롤 한다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유효 전력을 조정하면 주파수가 조정되는 거고 무효 전력을 조정하면 전압이 조정되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고요. 그때 조속기의 폐쇄 시간이 짧을수록, 조속기가 뭐냐? 물량을 많이 내보내거나 적게 내보는 거, 이걸 우리가 가바나 조속기라고 합니다. 그 조속기를 너무 예민하게 놨다 이거야. 너무나 예민하게 놓으면 우리가 어떤 습격작용이 작아지는 게 아니라 습격작용도 일어나고요. 뭐 등등 여러 가지 현상이 일어나는데 수차의 전압 변동률이 작아진다. 네, 수차의 전압 속도 변동률이 작아집니다. 그렇죠. 여기 보세요. 얘를 아주 예민하게 조금만 조정하게 해놨어. 그러면 전압 속도 변동률도 속도도 어떻게 되겠어? 줄어들었다, 높여들었다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네, 그래서 얘를 많이 내보내려고 물량을 많이 내보내면 터빈이 빨리 돌아갈 거고 속도차가 커지는 거지. 그 다음에 얘를 너무 둔하게 해놨다. 아주 둔하게 해놔서 물량을 되게 조금 내보냈다. 그러면 이 유효 전력이 작게 나가면서 얘 차가 커질 거 아니야? 이 차가 커지면 터빈의 속도가 느려졌다 빨라졌다 그 차가 크다는 거고 얘를 예민하게 조그맣게만 조정해놨다 그러면 터빈 속도가 아주 속도 변동률이 작아진다. 이런 의미로 써놓은 거예요. 문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얘는 답이 3번이다. 의미를 좀 알고 계시면 여러분들이 풀이하기에 좀 편한데 좀 어려웠던 문제다. 그 다음에 32번을 보겠습니다. 32번은 송전선로의 고장전류 계산에 영상 임피던스가 필요한 경우는 그랬는데 언제라 그랬죠?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1선 지락 또는 2선 지락이 됐을 때. 자, 그 다음에 33번을 보겠습니다. 33번은 그림과 같은 수전단전압 343kV 역률 0.85 부하 300kW에 공급하는 선로가 있다. 이 선로에 송전단전압을 계산하시오 그랬는데 자, 우리가 여기도 단선도가 주어졌고요. 송전단전압을 계산하시오 그랬는데 우리가 송전단전압을 지금 우리 단선도가 주어졌으니까 단선도로 주어진 상전압의 상전압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소스 측의 전압, 송전 측의 상전압을 구해보면 수전단 측의 상전압에다가 전압 강화를 플러스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전압 강화를 어떻게 계산하느냐? 얘는 임피던스, 선로가 갖고 있는 임피던스에다가 부하전류가 흐르면 그 부하전류에 의해서 전압 강화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ER에다가 플러스 임피던스라는 놈은 R 플러스 J의 X 값을 가지고 있고요. I라는 놈은 지상의 전류이기 때문에 코사인 세타 1인 점에서 마이너스 J의 사인 세타인 성분으로 전류가 형성이 될 겁니다. 이렇게 여기가 코사인 세타가 1이다. 그러면 마이너스 J의 사인 세타 즉 여기가 수전단 전압이 기준이다. 각이 없다. 기준 딱 1이다 라고 했을 때 전류는 이렇게 지상의 전류가 나타날 거다. 왜? 부하는 다 지상의 전류니까. 이렇게 나타나는 요 코사인 세타가 나타날 것이다. 얘를 역률각이라고 하죠. 네, 역률각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공식을 이렇게 나타내고요. 얘를 정리하면 무효분 값이 이거 벡터 성분이 상당히 작기 때문에 얘를 정리하면 2R 플러스 어떻게 나타나면 I에다가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X에 나중에 사인 세타만 나타납니다. 그래서 얘는 수전단 전압, 얘는 전압 강화가 되는 거죠. 전압 강화가 됩니다. 얘를 3상으로 나타내고 싶다? 그러면 루트 3을 각 변에 곱해주면 ES는 루트 3, 2R 플러스 루트 3, I에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X의 사인 세타가 됩니다. 얘를 성간전압으로 나타내자. 그러면 VS는 루트 3, ES는 성간전압이니까 상전압을 루트 3 곱해주면 성간전압이 나타납니다. 그럼 VR 플러스 루트 3 I의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X의 사인 세타로 구해진다. 그래서 VS는 VR 수전단전압 주어졌나요? 네, 수전단전압이 3.4kV 주었으니까 볼트로 다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루트 3에다가 전류가 안 주어졌나요? 전류가 안 주어졌으면 전류 속도 구하면 되겠죠? 어떻게?
VR이 우리가 3300볼트가 주어진 거네. 그죠? 킬로볼트니까 볼트로 바꾸면 기본 단위로 바꾸면 3300볼트 플러스 루트 3에다가 I는 얼마야? 3상이니까 루트 3, V가 3300 곱하기 코사인 세타 얼마? 0.8인가요? 0.8. 코사인 세타 0.8. 분의 P는 몇 킬로와트 주어졌어요? 300킬로와트니까 와트 단위, 기본 단위로 바꾸려면 300에다가 10의 몇 승? 3승을 곱해야 와트가 되는 거죠. 와트. 가로 열고 R 값이 몇 옴? 문제에서 보니까 4옴이네. 그죠? 4 곱하기 0률 0.8 플러스 X 값 얼마? 0.3. 3이네. 3. 3 곱하기 사인 세타 0.6을 곱해주면 답이 나오겠죠. 3830볼트가 나온답니다. 답이 4번이 되겠네요. 단위 환산 잘 하셔야 돼요. 34번을 좀 보겠습니다. 증기의 엔탈피, 엔트로피는 무엇이냐 그랬는데 엔탈피라는 게 있고 엔트로피라는 게 있습니다. 엔탈피, 엔트로피 책이 저는 좀 무식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서울대 다니는 친구가 있어서 제가 한번 묻어봤습니다. 엔탈피, 엔트로피를 정의 좀 해달라. 그랬더니 책으로만 이 정도 엔탈피, 이 정도 두께의 엔트로피가 있는데 그걸 너같이 무식한 놈한테 설명해 주기가 부담된다 라고 그러더라고요. 간단히 좀 얘기해 줘라. 간단히 이렇게 됩니다. 증기의 엔탈피라는 것은 증기 1kg의 보유 열량이다. 이렇게 외워라 그러더라고요. 외워라. 이게 뭐냐면 결국은 이런 겁니다. 어떤 보일러에서 일을 합니다. 보일러에서 증기를 막 데펴. 증기를 데펴갖고 증기를 데펴서 그 증기의 양을 터빈에다 이렇게 보내줄 거잖아요. 그죠? 터빈에다 보내주고 터빈을 돌려서 발전기를 돌리고 뭐 여기에 복수라는 게 있을 거고 급수 펌프라는 게 있을 거고 그다음에 물을 다시 또 여기다가 보일러에다 공급해주고 뭐 여기 물을 계속해서 공급해주는 드럼 장치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여기다 막 화덕에서 불을 떼면 관에 있는 물이 뜨거워지면서 증기가 되고 그 증기가 나중에 과열 증기를 만들고 과열 증기를 만들어서 뭐 이렇게 하면 어느 부분까지는 물을 끓여서 증기가 일할 수 있게 만들어주지만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온도를 어느 정도까지만 올려주면 더 이상 온도가 올라가지 않고 더 이상 그 증기의 온도를 올리는 일을 하는 건 아니지. 그렇지만 계속해서 불을 떼주면 그것이 습증기가 나중에 뭐가 되냐면 건조포화 증기가 됩니다. 그렇게 최적을 늘려가 버리는 거야. 최적을 늘린다는 얘기가 그만큼 최적을 늘릴 만큼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 일을 하는 만큼 더 계속해서 더 열량을 내는 만큼 더 일을 한다. 일을 시키는 의미다. 그런 의미로 좀 받아들이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얘가 일을 하기 위해서 100이라는 놈이 필요해서 100을 주면 100만큼만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100을 주고 있으면 얘가 증기가 습증기가 됐던 것이 어떤 과열, 건조한 증기가 되죠. 그 건조한 증기가 될 때의 열량, 그 열량을 뭐라고 한다? 우리가 엔탈피라고 한다. 그래서 증기 1kg이 보유하고 있는 열량을 우리가 엔탈피라고 합니다. 더 이상의 설명이 안 되겠어요. 저도 잘 안 돼서 이렇게만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답이 3번이 되겠고요. 35번을 보겠습니다. 자, 35번은 원자로의 감속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는데 원자로의 감속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는데 우리 원자력 발전이다 그러면 원자력 발전은 우라늄 1g을 캐면 우라늄 중에 우라늄 238이 한 99.3% 정도 들어있고요. 우라늄 239가 0.7% 정도 들어있습니다. 사실은 토륨이라는 게 약 0.1% 정도 0.01% 정도 들어가 있는데 이건 뭐 없다 치고 실제 발전하에 쓸 수 있는 것은 얘밖에 없어요. 홀수로 된 우라늄밖에 없는데 여기다가 중성자를 충돌시킵니다. 중성자 N이라는 놈을 충돌시키면 중성자가 한 개를 충돌시켰는데 약 2.5개가 튀어나옵니다. 이렇게 2.5개가 튀어나오는데 이때의 속도가 얼마냐면 속도로 따지면 약 2메가 전자볼트가 됩니다. 이게 0. 몇 초 사이에 1메가 전자볼트로 떨어지고요. 1메가 전자볼트로 떨어지는데 얘들을 이용해서 핵 분열을 일으킨다. 핵 분열이 된 거지. 이미 핵이 분열됐어요. 이렇게. 분열됐는데 요때 이거 가지고 발전을 하면 좋은데 이 발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나라는 없어. 물론
전 세계적으로 몇 군데 없어요. 프랑스라든가 뭐 일본, 북한에 있는 것은 여긴 이 예를 하는 게 아니라 헤비워터라는 중수를 사용하니까 중수로가 있잖아요. 그죠? 중수로. 중수로가 있다 보니까 걔네들은 중수로를 쓰는 거고, 어찌됐든 프랑스나 일본 이런 원자력 선진국에서는 얘네들을 제어하지만 우리나라는 제어가 안 되기 때문에 얘네들 속도가 어느 정도 죽여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얘네들 속도를 죽이려면 감속제라는 걸 통과시켜야 돼. 감속제. 이 감속제가 뭐로 되어 있느냐? 경수, 중수, 흑연, 산화베리륨 이런 것들로 이용이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어떤 걸 사용하느냐? 경수하고 중수를 사용하는 원자력 발전소가 두 군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경수를 사용하는 PWR을 사용하는 데가 있고 PHWR을 사용하는 데가 있다. 자, 이렇게 해서 속도가 떨어진 얼마짜리 사용하느냐? 우리나라는 0.025 전자볼트 메가 단위가 갑자기 전자로 바뀌었어. 요걸 우리가 원자력 발전에 사용하고 있는데 걔의 감속제에 대한 감속제, 경수, 중수, 흑연, 산화베리륨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으랍니다. 1번 감속 능력이 당연히 커야 되겠고, 3번 사용 재료로 경수를 사용한다든가, 4번 고속 중성자를 열 중성자로 바꾸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감속제는. 그러나 이번에는 원자의 질량이 클 게 아니라 작아야 됩니다. 원자의 질량이 클 게 아니라 작아야 된다. 그래서 답이 2번이 된다. 2번. 36번을 보겠습니다. 36번은 자, 장거리 송전선로는 일반적으로 어떤 회로로 취급하는가 그랬는데 너무나 많이 공부를 하셨을 거예요. 우리 단거리, 중거리 송전선로는 단거리는 R과 L이 존재하는 임피던스만 존재하는 집중 정수회로. 다음에 중거리 송전선로는 뭐가 R과 L과 C가 존재하는 집중 정수회로 해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장거리 송전선로는 R, L, G, C가 전부 다 존재하는 장거리 송전선로 분포 정수회로로 뭐를 했어요? 해석을 했었죠. 그래서 답이 1번이 되겠고, 37번을 보겠습니다. 4단자 정수 A는 D와 같다. A는 D와 같다. 얼마로 같다는 거예요? 0.8로 같고, AD-BC는 얼마다? 1이다. 라는 조건도 있고요. 여기선 주어지지 않았습니다만 B가 주어졌네. B는 제2의 1.0이다. 그랬고요. 삼상선전선로의 송전전압이 160kV인가 할 때 무부하시 수전전압을 계산하시오 그랬어요. 무부하시 수전전압을 계산하시오. 어디서? 전력 방정식에서 ES는 A의 ER 플러스 B의 IR, IS는 어떻게 계산한다? C의 ER 플러스 D의 IR, 이렇게 계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전력 방정식에서 이 무부하시라고 했습니다. 무부하. 선로가 있는데 선로에 부하가 없답니다. 그러면 선로가 끊어진 거나 똑같은 거 아니야, 이렇게? 선로가 끊어졌어. 그러면 여기에 전류가 흐를까요, 못 흐를까요? 영암pe하죠. 전류가 영암pe합니다. 무부하시. 만약 이게 단락고장이 발생하면 전류는 흐르지만 전압은 몇 볼트가 되는 거야? 여기 전압이나 전이차가 있다, 없다? 없다. 0볼트가 될 거다. 어찌됐든 이 문제에서는 무부하시라 그랬으니까 IR이 뭐가 되는 거예요? IR이 제로다. IR 제로다. 이때 뭘 구하라 그랬어요? 수전단전압 ER 값을 구하랍니다. 그러면 ER은 어디서 구하면 돼? 여기서 구하면 되겠네. A 값도 주어졌고, 그죠? C 값은 일부러 구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ER은 어떻게 A분의 ES가 되나요? A가 얼마 주어졌어? 0.8. 그죠? ES는 얼마 주어진 건가요? 160kV가 주어졌네. 160. 이거 나누면 얘보다는 큰 값이 나오겠지? 160보다는 큰 값 180 나오나요? 200이 나오네. 200kV가 계산되더라. 자, 그 다음에 38번을 좀 보겠습니다. 38번은 유도장애 방지를 위한 전력선측의 대책. 유도장애. 자, 유도장애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상기해 보시면 무슨 유도장애? 정전유도장애. 그 다음에 또 무슨 유도가 있었어요? 전자유도장애. 그 다음에
고조파 유도장애가 있죠. 고조파 유도장애가 있는데 고조파는 뭐 아직까지 시험에 출제가 안 됐으니까 고조파에 대해서는 좀 그렇다고 보고요. 정전유도장애나 전자유도장애는 공부를 해두셔야 됩니다. 정전유도장애는 상시에 평상시 고장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R상, S상, T상이 있고 대지가 있습니다. 선로의 길이가 길면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정류장 C에 의해서 뭐가 되고 있는 거지? 선로에 충전이 되고 있습니다. 충전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그죠? 충전 전류가 흐를 겁니다. 얘는 R상, 얘는 S상, 얘는 T상, 얘는 U, V, W, 뭐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뭐 L1, L2, L3 이렇게 있다. 근데 선로가 대지와의 C로 다 충전되고 있는데 R상은 항상 맨 꼭대기, S상은 중간, T상은 맨 아래가 항상 있다면 얘에 충전되는 전류의 크기, 얘의 크기에 틀려지겠죠? 불평형이 발생하겠지. 이걸 우리가 뭐예요? C에 의한 불평형이라고 합니다. 그 불평형이 생기면 저쪽에 가서 Y결선을 해놨다고 치자. Y결선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접지를 해놨다고 치죠. Y결선을 이렇게 해놓으면 얘의 전류 크기, 얘의 전류 크기, 얘의 전류 크기가 틀리니까 이 선로로 다 무슨 전류가 흘러? 중성선에는 IA, IB, IC가 평형하지 않으니 전류가 존재하겠죠. 전류가 일리 흐를 겁니다. 그럼 이 중성선에 전류가 흐르면 옆에 통신선이 있다? 유도장애 일으킬 거 아니야. 왜? 암페어 오른나사 법칙에 의해서 전류가 흐르면 자장이 형성될 거고 자장권 안에 통신선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 얘와 또 직각 교체해서 뭐가 흘러? 전류가 흐른다. 이 전류가 흐르는 전류 얘에 의해서 뭐가 생긴 거야? 정전유도 장애가 발생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정전유도 장애는 뭐의 불평에 의해서? C의 불평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고 전자유도 장애는 한 상이 고장이 발생을 했습니다. 고장이 발생을 하면 접지점으로 뭐가 흘러 들어가? 3I0에 고장 전류가 이렇게 흘러 들어간다 그랬죠? 3I0에 고장 전류 큰 전류입니다. 그죠? 이 직접 접지에서 큰 전류가 흘러 들어가면 큰 전류에 의해서 통신선에 영향을 준다. 이게 보세요. 전자유도 전압. 그래서 전자유도 전압이 만들어지는데 전자유도 전압은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J의 오메가 M L의 3I0의 큰 전자유도 전압을 만들고 정전유도 장애는 조금 작은 전압의 여기 전압의 차 때문에 뭘 만든다? 전이차가 발생했으니까 전류가 흐를 거고 전류가 흐르면서 유도장애를 일으킨다. 그래서 작은 유도장애를 일으킬 것이다. 뭐 이 정도는 알아두셔야 되고요. 여기에서 유도장애를 방지하기 위한 저의 대책이 뭐냐? 대책은 쭉 읽어보시고요. 3번이 틀린 대책이 되네요. 3번에 중성점 전압을 가능한 높게 한다. 중성점의 전압이 높기 때문에 전류가 많이 흐르는 거죠. 전이차가. 왜? 대지는 0V니까. 이러면 안 되지. 그래서 전이차를 없애야 됩니다. 대지의 전위는 0V. 여기도 0V면 전위에 차가 있어 없어? 없다 보니까 전류가 안 흐를 거 아니야? 그죠? 등전이니까. 같은 전위를 갖고 있으니 전류가 안 흐를 것이다. 이렇게 해야지 여기가 전위가 높아져 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답이 3번이 되는 거죠. 3번. 다음에 39번을 보겠습니다. 39번. 자, 39번. 송전선로에 매설지선을 설치하는 주된 목적이 뭐냐 그랬어요. 매설지선. 우리 철탑이 있으면 철탑이 4개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각이, 그죠? 예, 4개로 이렇게 세워놨겠지? 예, 안 쓰러지지 말라고. 이 각을 전부 다 접지를 해야 됩니다. 각 접지를 전부 다 해야 되는데 저 산꼭대기에다 설치를 하다 보니까 산꼭대기에는 흙이 다 뭐야? 마사토, 모래지, 모래. 모래. 모래는 접지 저항이 대단히 큽니다. 대단히 크기 때문에 접지 저항을 잘 나오게 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점퍼해서 이렇게 선을 하나 깔아놔. 길게. 선을 막 전부 다 이렇게 깔아. 방사상으로 막. 이렇게 막 깔아요. 그러면 대지하고 접촉하는 면이 많아지다 보니 뭐가 되겠어요? 당연히 접지 저항이 좀 줄어들겠죠. 이렇게 해야지만 되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매설지선을 왜 설치하느냐? 주된 목적이 뭐냐면 4번에 답이 나와 있네요. 4번에 이렇게 나와 있네. 철탑으로부터 송전선의 역선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철탑에 내가 쳤습니다. 여기 애자를 통해서 전선이 이렇게 매달려 있는데 내가 치면 이게 철이니까 대지를 타고 이렇게 나갈 건데 접지저항이 높으면 이게 없어서 접지저항이 높으면 그 점의 전위가 확 상승이 돼버립니다. 다시 거꾸로 전류가 방전하지 못하고 거꾸로 치고 올라간다는 거지. 거꾸로 치고 올라가서 어디에 전연을 파괴한다? 공기의 전연을 파괴한다. 코로나 현상 공기의 전연을 파괴한다. 애자의 전연을 파괴해서 거꾸로 전위가 이렇게
선로로다 나가는 것을 우리가 역섬락이라고 합니다. 얘를 역섬락이 안 일어나게 하려면 뭐 해야 되는 거야? 매선진을 가서 저항을 작게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답이 4번이 된다. 마지막 40번 문제 보시면 아이고 복잡한 문제가 나왔는데 이건 표를 여러분들이 좀 외우셔야 돼요. 우리 아마도 요점 정리에 보면 다 표가 있을 건데 송전전력, 부하전력, 역률, 송전거리, 전력손실, 성간전압 등이 동일할 때 다 동일하답니다. 3상3선식에 의한 소요 전선의 전선은 단상이선식을 100으로 봤을 때 3상3선식은 어떠냐 그랬는데 아마도 표에 이렇게 나와 있을 겁니다. 단상이선식에서의 전력을 표현해 보시오. 그러면 전력은 2i 코사인 세타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단상3선식에서의 전력을 나타내 보시려면 전력이 R상 거, N상 거, T상, S상 거, 뭐 R상과 이거 S상이라고 할까요? 여기에 전력도 측정할 수 있고 여기에도 단상이다. 이것도 단상이다. 그러니까 일단 2에다 2i 곱하기 코사인 세타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 있을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또 뭐도 표현되어 있냐면 선당 전력, 한 상당의 전력은 어떻게 되는데 그러면 선이 두 가닥 있으니 2분의 뭐 2i 코사인 세타로 나누고 또 얘도 세 가닥으로 되어 있으니까 3분의 2 2i 코사인 세타로 나누고 이래서 한 상당의 전력도 구하고요. 전력 손실비라는 거, 그 다음에 전선 중량비라는 게 같은 표에 나와 있는데 같은 표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력 손실비라든가 전선 중량비가 있는데 중량비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얘를 100으로 봤을 때 단상이선을 100으로 봤을 때 3상3선 그 다음에 3상4선은 전력 손실은 얼마로 줄어드는데 얘에 비해서 전선 중량은 얼마로 줄어드는데 또는 얼마로 늘어나는데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단상 3선 같은 경우는 단상 2선에 비해서 이건 좀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표로. 이걸 다 계산해 드리기가 그럴 만한 시간이 없습니다. 얘가 뭐라고 하느냐 8분의 3만큼 얘는 숫자로 나타내면 37.5%가 되고요. 누구에 비해서? 단상 2선에 비해서 단상 3선은 그 다음에 3상 3선은 4분의 3이 됩니다. 얘는 약 75%가 되는 거죠. 75%가 되고 그 다음에 3상 4선은 단상 2선에 비해서 얼마? 3분의 1, 33.3% 됩니다. 라고 되어 있다. 답이 몇 번에 있냐면 3번에 있네요. 3번에. 75%. 단상 2선에 비해서 3상 3선은 전선 중량비가 또는 전력 손실비가 얼마로 되는데 그러면 75% 된다. 라고 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7년도 3회 전기기사 2과목 전력공학 문제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